안녕하세요. 저는 시집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를 썼고요. 강연가랑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여운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글의 문체에서도 사람 냄새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평소에 사람을 만날 때도 얘기를 좀 길게 이어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운이 좀 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인내심이 많아서 잘 듣는다라기보다는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제가 모른다라는 거에 좀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쓰게 되고, 잘 모르니까 듣게 되고, 잘 모르니까 말하는 거에 좀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뭔가 얘기를 해봤을 때 좀 더 여운이 짙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7살 때까지 너무 화려한 부를 줬다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상황을 마주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아버지를 보고 대학을 제가 서울로 오면서 아버지랑 살게 됐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준비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묵뚝뚝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10몇 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일 수 있을까?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아버지가 회사 다니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돈을 보내줬었거든요. 옥탑방에 살면서. 저였으면은 조금 외롭고 힘들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냥 아빠가 버텨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되게 절대적으로 큰 거예요. 그 외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당연히 너무 도움이 많이 되죠. 그게 없었다고 할지라도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그때부터 힘겹게 모은 월급을 가지고 아버지 삼겹살도 사드리고 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다가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뭐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쓴 시집이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고. 저 시를 쓴 목적은 무뚝뚝해 보이는 아버지의 언어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추억을 많이 만들면 충분히 소년소녀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있을 때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 저거는 20대 30대의 청춘분들이 아버지랑 좀 같이 꼭 읽었으면 해서 나왔던 시집이에요. 누가 먼저 다가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랑 데이트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든요. 옆 테이블 이렇게 쳐다보고, 그럼 꼭 이렇게 계산하러 나가면 사장님이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아버지랑 친하냐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일상이 된 친함인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작은 균열이 저는 그 틈을 좀 깰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랑 포옹을 한번 해본다거나, 술 먹으면서 내가 아빠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표현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미세하지만 아버지가 웃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같이 본다거나 추억거리를 많이 넣어주면은 아버지도 무뚝뚝하신 부분이 많긴 하지만 할 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행도 좀 같이 가보고. 저 여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해외여행 뭐 6박 7일 가잖아요. 그럼 아버지밖에 옆에 없기 때문에 얘기할 대상이, 그러면은 말이 늘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도 여행 가서 너 신입 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빠도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다 강인하신 분은 아니에요. 속에 쌓고 있는 여린 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외로움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절대 TV만 좋아하지 않아요. TV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TV만 보면 외롭거든요. 근데 그거는 할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언어가 강하다고 해서 그냥 아빠는 TV 보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자녀분들도 안 다가가려는 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누가 됐든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무뚝뚝한 것들을 녹였던 게 결국은 먼저 다가가서 데이트를 했던 거였던 것 같고, 오히려 아버지가 저는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표현에선 가장 약한 게 아버지인 것 같은데, 어릴 때 이제 특히나 우리의 묻 아버지 상들은 보수적으로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라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지키느라 엄격해진 거지, 애초부터 엄격한 아버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격함을 자녀분들이 뿌시는 거는 사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하라기보다는 저는 중요한 건 질문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다가갈 때 술 한잔 하더라도 술자리 가면 어색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아빠는 회사 처음에 들어갈 때 술 문화가 어땠어? 아빠는 대학교 때의 연애는 어땠어? 이렇게 그냥 지금 제가 청춘으로서 겪고 있는 것들을 물어봐 주는 거죠. 이유는 아버지는 그 시절을 이미 겪었고 경험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소재의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세상을 좀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라는 제목은, 아버지도 회사 생활 하면서 겪었던 상처가 있고 연애하면서 겪었던 상처가 있고 아버지가 되면서 겪은 상처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아들이 첫 회사 들어가서 만취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연애를 해서 사랑의 상처를 입고, 아버지가 겪었던 과정들을, 물론 같은 결은 아니지만 겪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좀 많이 슬펐던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문득 그런 거를 술 마시다가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그런 아픔들을, 비슷한 상처들을 겪는 게 아빠로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 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슬퍼하고 있구나
자기가 겪었던 청춘을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오히려 아버지랑 더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이 만들고 아빠 슬프지 않아, 난 오히려 이런 걸 겪으면서 단단해지고 있어 이러면서 아빠한테 더 행복한 것도 만들어 드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슬픔의 감정이 서로 공감이 되면 최고의 행복도로 커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적당한 정도의 아픔이 들어오고 그걸 같이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위로받고 행복해지는 것들을 계속 계절이 바뀔 때마다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저랑 같은 가정을 겪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목이 이제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꼽았죠. 제가 좋아하는 시기도 한데, 저희 아버지가 술 먹으면 늘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해주는 시가 좋다라는 시예요. 요나고라는 곳에 갔을 때 노을이 졌는데 그 노을이 핑크빛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술 한잔 하다가 그 파도 소리 나는 데를 가서 앉아서 핑크빛 노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가 계속 좋다 좋다 계속 하는 거예요. 확실히 여행을 오고 눈으로 풍경을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까지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약간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이 교차를 했어요. 그때 그 감정을 담아서 좋다라는 시를 썼는데, 핑크빛 노을에 물드는 곳에 시선을 두다 사진을 찍으니 좋다라는 아버지의 말이 귀에 익는다. 바람이 지나온 곳에 틀어진 노을, 짙게 드러진 그늘에서도 또 한 번 정적을 깨고 들리는 소리 좋다. 아버지 저도 지금 이 순간이 참 좋네요.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시를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행복해 하니까 저도 그 시가 되게 애착이 가고, 아버지한테 그래도 살면서 기억에 남는 문장을 하나 남겨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좋다라는 시고, 독자분들도 좋아하는 시인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을 추억으로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아하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행복하고, 근데 이거를 왜 행복한지 생각해보면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가 기본적으로 제가 언젠가부터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언제까지 저희 옆에 건강하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수준 안에서는 좀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어요. 그냥 전화나 문자 정도의 작은 노력들을 평소에 잘하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해외여행 내가 시켜들 이러면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 표현이 지금 있을 때 있는 정도라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